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진 스윙기를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죠. 유럽발 악재는 원래 있었던 악재, 하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애플의 실적마저 부진하면서 코스피는 PBR 1배에서도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하는 역사를 안 좋게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은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급락하면서 3% 가까이 밀리고 말았는데요. 480에서 460까지 오는데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봤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죠.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도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인사 나눌게요.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박준남 전문가님 과연 어떤 멘토님이실까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상세 프로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 정도면 올라오겠지 생각하셨던 시청자님들도 내 예측이 정말 틀리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1800 밑에서 기관의 매수, 글쎄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연저점에서나 좀 살까요, 오늘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1770포인트 정도는 이제 지지선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지금 밀리는 게 우리만 밀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밀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제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가 1800포인트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대부분 다 이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가 돼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밀리니까 기관들도 이제 살 명분이 지금 없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다시 재차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시장 얼마나 더 빠질 것인지 내일장 전략을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이 생각보다 덜 팔린 듯합니다. 이게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인지 애플만의 문제인지 스페인과 그리스 얘기도 계속 무슨 설 해가지고 들리고요. 예. 유럽이 그 애플의 그 세계 시가총액 1위죠. 1위인데 저기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해경연대에 의하면 3분기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시장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컨센서스가 2,800만 대였는데 얼마 정도 팔렸냐면 아이폰이 26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네, 상당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그 전 세계가 이제 뭐 IT의 견인주 애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쇼크를 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하락을 가속화했었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 보면 PMI 지수 물가관리 지수가 또 6개월째 50을 밑돌아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마이너스 7% 성장률이 계속 저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그 IMF에서 올라올 때처럼 단기간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 시장의 주인은 기관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이고. 그리고 지금 벤 버네키 미국 쪽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죠. QE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예, 질적 완화하고 양적 완화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선택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 달러가 남아도는 인플레이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로 쪽을 때리면서 가치가 지금 유로는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유로 국채를 매입하는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차트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장은 정리를 할게요. 예, 앞전 월요일에도 제가 보내드렸지만 그 우리가 2008년도 때 여러분들 예, 전저점을 보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1600을 깨면서 상당히 급속화 시켰었죠.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보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기대를 했었다고요. 그렇지만 외에는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떠난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산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가파르다. 그러지만 삼봉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원화나 달러를 보고 원화 가치를 보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지금 암울해져 가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수많은 버블들이 꺼질 것이다.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에서 한시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하락 추세로 전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내일장은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오를까요?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내일장은 하락입니다. 어머, 예. 자 하락폭이 궁금한데 오늘 뭐 막판에 겨우 줄여놨는데 또 하락이라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그 이유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저는 내일장 상승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반대시네요. 예, 원래는 이성대 전문가님이 지금 한 네, 두어 번 다 맞습니다. 상승, 다 하락하시는데 예. 오늘 반대요. 예, 좋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예, 네. 그 하락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됐다 하시니까 네. 요 추세라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내일 큰 네. 폭의 하락은 아니죠? 뭐 이제 글로벌 시장 변동이랑 이제 같이 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내일장의 하락이라는 거죠. 이제 아까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꼭 내일 밀린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크게 못 오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뉴스에도 전체적인 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즉 이전 같았으면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악재가 나올 때 글로벌 시장 전체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아주 크게 출렁거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이제 1770포인트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하향 돌파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와 봐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지금 라인대에서 뭐 이제 얼마까지 밀릴지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팔고 이제 선물이라든가 많이 팔아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환매수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 바로 올라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둘째 줄에 나오는 추세가 전환될 만한 네. 뉴스라면 어떤 거? 저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주, 한 3주 전 정도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 이제 유럽 이제 정상회담이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별로 답변이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 긴축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네. 스페인을 지원하는 부분 맞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고 있는 거는 그때랑 또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언제- 메르켈하고 다 휴가를 네. 떠났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참 뭐가 어떻게 보면 남- 시장을 네. 좀 빠진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내보려고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종가상 밀리고 오르고 이런 걸 떠나서 장중 흐름도 참 재밌는데요. 외국인들 선물을 보면은 진짜 아까 환매수 그렇죠. 예, 얘기하셨지만은 맞습니다. 3천 계약 샀다가 막 팔았다가 막판 다시 샀다가 네.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선물 매도했던 물량은 이제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트레이딩 물량으로 해가지고 장중에 이제 올려 샀다가 또 다시 이제 눌러놓고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자꾸 이제 지수를 눌러놓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은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이익이 나고 트레이딩 물량은 장중에 좀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계속 누르는 역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얄미운 그런 매매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의외로 내일장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우리 박준원 전문가님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지수 관련주는 파는 게 살 길이라고 월요일 날 출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3, 4개월 전부터 했었죠. 예. 저희 회원분들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고 혹시 우리 앵커님은 옵션을 한번 해보신 적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 레버리지가 그렇게 네, 높은 쪽은, 여러분 네.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지금 이목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옵션 거래량 1위죠. 네. 지금 상당히 파생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기다리면서 대박 수익률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00선 1777이었죠. 77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면서 저가 매수세를 많이 파생해서 콜로 많이 당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상당히 이러는데 이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초가 왜 그러냐면 초 단위로 그 수익률이 50%막 100% 정도 이렇게 변동이 돼요.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파생 쪽에 거의 뭐 거래량이 지금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연령대가 40대, 50대 좀 더 넘어가면 선물의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종목수도 많고 파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액 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물 환매수나 매수나 뭐 끝에 가서 장 끝에 가서 다시 포지션을 바꿔버린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은 순간 외인들이 일조를 뿌려보면서 그 방향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도 많고 우량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바꾸기는 쉽진 않아요. 왜?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뭐 3천억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파생으로 통해서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 가장 봐야 될 게 현물을 보면서 파생이 나온 이유는 현물의 좀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교란시키게 한 거고요. 내일장 제가 상승으로 본 건 잠깐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에서 1700을 한번 하락을 시켰죠, 작년에요. 유럽발 위기.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2000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하면서 오늘은 6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300포인트인데 이제는 한번 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애플의 어닝 쇼크가 상당히 그 미국 시장 IT 반도체를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냐 그걸 봤는데 사실 우리 6개월 정도 보면은 그 애플이 계속 우리 삼성의 그 치킨 게임의 승자에서 그 소송을 걸면서 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뭐 계속 이렇게 뭐 판매를 못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보면요 딱 이래요. 애플이 잘 나간다면 굳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죠? 뭐 개발할 것도 많고 신제품을 예. 내도록 하죠. 근데 아이폰 5도 지금 아이폰 5도 상당히 지금 지연됐지 않습니까? 네. 뭐 연말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너무 하달되게 네. 지금 나오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그 실적이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쇼크로 나와서 이제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휴식기라고 보고 그리고 기간에서 이제 아마 또 그 1770 라인이 또 뚫려지면 보통 1600 그 앞전 8월 달에 1650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좀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에 오늘 또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네. 예. 그렇고 급락 및 폭락을 나올 때마다 구원 투수인처 기관들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오늘 같은 장에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사에서 아마 연락이 많이 왔을 거예요. 저가 매수라고요. 왜? 그것을 일으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수수료나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 관련주 중대형주는 앞으로 내일 장은 좀 상승을 하겠지만 2, 3일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왜? 지금 단기적으로 모든 시장에 바라본 관점에서 일단 깼으니까 그 부분을 또 반대로 역으로 파생해서 흔들었지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갖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 중대형주는 앞으로 추풍 낙엽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내일장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기관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예, 좀 휴식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예. 소폭 상승, 역시 뭐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일단 들어보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는 종목 얘기 이어갑니다.